네, 안녕하세요. 송기균입니다. 여러분 윤미향 잘 아시죠? 최근 이 언론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인사 다 됐죠. 양정숙도 최근에는 윤미향 문제가 이제 커지면서 이 언론에 조금 적게 나오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상당히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주인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집권당에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을 했어요. 그런데 윤미향은 청와대 또 집권당 대표부터 해서 보호 모드로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배지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양정숙은 제명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잦은 사퇴 유무형 압력을 넣었는데 사퇴하지 않으니까 검찰 고발까지 했습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형 선고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조치를 집권당에서 취했어요. 오늘은 이 양정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정치적 탄압 받았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 양정숙의 문제가 부동산 투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지금 집권당의 서울집값 폭등하고의 관계, 책임 문제가 어떤지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서울집값이 50% 폭등한 거죠. 집 없는 국민이 전 국민의 50%가 넘는데 불만, 울분이 폭발 직전입니다. 근데 지난 총선에서는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압도적인 이슈여서 그러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총선을 서울집값 폭등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고 넘겼는데 이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는 것이 언제 폭발될지 모른다. 이런 거를 이미 집권당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양정숙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터지니까 이걸 이제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게 양정숙 개인의 문제다. 우리 집권당은 또는 문재인 정부는 서울집값 폭등 책임 없다. 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서울 주택 통계를 한번 보면 이 무주택 가구가 한 200만 가구에 거의 달하고 있고 1주택 가구가 136만 가구고 이 다주택 가구가 52만 가구입니다.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가구가 서울에서 52만 가구고 3주택 이상도 16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정숙을 이 정치적으로 아주 가혹한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가 부동산 투기도 있고 재산이 많다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강남의 아파트 3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주택자들이 정말 분노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 걱정 때문에 이제 세게 때린 건데 이 서울에서 보면 3주택 이상이 16만 가구예요. 그러면 집권당의 이런 조치를 한 그 잣대로 본다면 16만 가구도 정치적 사형 선고 내릴 정도의 중죄를 진 죄인으로 봐야 되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대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16만 가구 또는 서울에서 두 채 이상 주택을 가진 52만 가구는 투기꾼이라 이 반사회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죠.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이 정부 정책이 폭등하도록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정책을 잘못해서 폭등을 했어요. 그 정책은 정부의 책임이고 집권당의 책임이죠. 그래서 그 정책을 잘못해서 폭등시킨 그 집권당과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집권당은 자기들 책임을 발뺌하기 위해서 투기꾼 책임이다. 양정숙 투기꾼이다. 라고 조치를 취한 거예요.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가 이 서울집값 폭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분석을 하고 그분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금 동의를 안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문구를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부가 정한 게임의 규칙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투기를 하든 또는 투자를 하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정한 정책이나 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런 게임의 규칙을 정한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통해 투기의 꽃길을 깔아준 정부 책임이다. 이중구 교수가 게임의 규칙이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이 바로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라는 정책을 박근혜 정부부터 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폐지하지 않았어요. 이 게임의 규칙이 투기에 유리하도록 세금 정책을 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투기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정부가 바로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라고 이중구 교수가 아주 일가를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정부의 비판의 화살을 겨눠야 된다라고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세요. 정부에게 우리 집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울분 가진 분들은 정부에 화살 쏘라는 거예요. 방아쇠 당겨라. 독화살이 됐건 불화살이 됐건 이런 투기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정부 심장에 화살 쏘라. 뭐 이런 아주 격앙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부의 이 게임의 규칙이 뭐냐면 여러 개의 정책이 있습니다만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황당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바로 정부가 발표한 자료예요. 그걸 그대로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여기 옮겨놓은 겁니다. 집주인에 대해서 이런 지원 확대를 해주겠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지방세 감면을 해주고 임대소득세도 70%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90% 정도 거의 안 내도록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양도세도 70% 감면을 해주는데 실제로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은 양도세 1원도 안 내고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줬어요. 종부세는 정말 비과세입니다. 전액 면제예요. 집값을 100채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서울 주택시장에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중구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여러분 이야기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주택 투자도 그렇고 이 투자를 하기 전에 비용하고 수익을 분석을 하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투자 결정이지 않습니까? 편익, 그러니까 이익은 시세 차익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시점에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 2년 정도 서울 집값이 상당히 올랐어요. 상당히 강한 상승 추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돈 가진 사람들은 서울 주택 투자하면 시세 차익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사람이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비용이 문제인데 주택 투기할 때 비용은 두 가지잖아요. 금융비용하고 세금 비용인데 금리는 뭐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비용은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시세 차익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고 비용 중에 하나인 금융비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비용을 아주 강화를 해야만 주택 투기를 멈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앞에 2017년 12월 13일 활성화 방안에 나오듯이 오히려 세금 혜택을 줄이는 것이 더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 주택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그래프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거죠.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가격 동향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여기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정부의 게임의 규칙이 얼마나 서울 집값 폭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거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올랐던 집값 잡을 거다, 원위치 시킬 거다 기다렸는데 실제로 올랐습니다. 출범하자마자 강한 상승세로 오른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 의지를 전혀 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그해 8월에 파리 조치를 내놔요. 전문가들이 일부는 역대급 강력한 조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집값 보세요.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2017년 12월에 앞에서 말씀드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니까 급등을 합니다. 2018년 중반부터는 수직 상승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서울집값이 올라갑니다. 그 시점으로 보면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실제로 서울 집값을 급등하고 폭등시키고 수직 상승시킨 기점이 됐고, 정말 그 전부터 강세였던 서울 집값에 이 투기에 휘발유를 부은 거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책을 시행한 문재인 정부 또 집권당이 부동산 투기, 서울 집값 폭등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투기꾼들은 정부가 정한 정책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기꾼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책임, 더 막중한 책임은 이 정책을 실행한 정부에 있다. 이건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정부의 어떤 사람의 이런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을 했느냐. 이때 그 청와대에서 부동산 담당이 청와대 사회수석이었잖아요. 김수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집행한 사람이 국토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양정숙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를 때릴 거라면 이 사람들은 사형 선고 플러스 재산 몰수 정도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정숙처럼 투기꾼의 잘못이 있다 라고 하고 집권당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 대단히 저는 비겁하다. 국민이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땠습니까? 김수현은 수석에서 실장, 청와대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김현미는 지금까지 최장수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실세, 최정점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이 서울 집값 폭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실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는 걸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인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